나는 모비고다. 코인을 좋아한다. 비트모빅 다큐멘터리가 나왔다. 아직 미완성임에도 최고다. 상남자답게 정주행했다. 비트모빅을 알고 싶거나 긴 영상을 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영상을 만든다. 비트모빅을 이해하려면 비트코인을 먼저 알아야 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올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를 승인했다. 그동안 불안정하다는 평가 속에서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했던 암호화폐가 이제 공식적으로 투자 상품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미국이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승인하면서 시장에는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몰려들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10년 전엔 오태민 작가가 비트코인 얘기를 하고 싶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대화 상대는 가족이 되곤 했다. 심지어 5살 막내딸에게 과자 사주면서 사토시 나카모토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한다. 지금은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오태민 작가를 찾는다. 강연, 인터뷰, 방송.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그분의 아내라고 한다. 그 시절 비트코인 얘기를 꺼내면 사모님은 말없이 진공 청소기를 켰다고 한다. 지금은 가끔 청소기 대신 얘기를 듣는다고 하신다. 그리고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었다고 한다. 오태민 작가가 비트코인을 처음 접한 건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이었다.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비트코인을 무시했을지 모른다고 한다. 일본 도쿄에서 거래소가 해킹당하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몰려와 시위를 했었다. 왜 민간이 만든 코드 쪼가리를 돈 주고 살까 하며 공부를 시작했고 그날부터 논문을 읽고 연구하며 점점 빠져들었다고 한다. 비트코인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게 됐다. 그렇게 잠도 있고 한 달 동안 쓴 책이 바로 2014년에 나온 비트코인은 강했다. 세계는 페이먼트 전쟁이 본격화됐다. 전통 금융 서비스와 새로운 기술 기반 결제 시스템 간의 경쟁이다. 현금은 이미 카드에 졌다. 카드는 애플페이, 삼성페이 같은 스마트페이에 밀리고 있다. 이제는 비트코인이 이 싸움의 중심에 섰다. 전 세계 강대국들은 전쟁 대신 경제력으로 패권을 쥐려 한다. 전통 화폐로는 전 지구적 통합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국경을 넘는다. 은행의 신뢰 없이도 작동한다. 수수료는 거의 없다. ETF 승인은 그저 시작일 뿐이다. 애플과 삼성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 기업이 아니다. 모바일 기기는 이제 단순한 통신 수단이 아닌 결제 시스템의 중심이자 금융기기로 진화하고 있다. 스마트폰이 손안의 은행으로 진화하면서 이 전쟁은 더 치열해졌다. 애플과 삼성은 각각의 결제 서비스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암호화폐는 이들에게 기회이자 도전 과제가 된다. 모바일 혁명의 시대의 암호화폐는 결제와 금융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열쇠다. 전 세계 약 80억 명의 사람들이 있다.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들을 포함해 비슷한 수의 스마트 기기들이 존재한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조차 핸드폰 보급률은 100%에 가까워지고 스마트폰 보급률도 50% 이상 올라오고 있다. 그곳에는 은행이 없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그 스마트폰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모바일 혁명의 힘이다. 비트코인은 국경을 넘는다. 중앙은행이나 중개기관의 개입 없이 빠르게 작동한다. 비트코인은 전통적인 화폐 시스템의 틀을 넘어선다. 예를 들어보자. 한국에 있는 민수가 미국 친구 로지에게 50만 원을 보내려 한다. 전통적인 방식으론 민수는 은행 앱을 열고 송금을 요청하고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은행은 민수가 보낼 돈이 있는지 확인하고 미국 은행에 연락해 로지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한다. 그 과정에서 여러 단계와 시간이 소모된다. 수수료도 더 붙는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민수가 로지에게 직접 보낸다. 은행이나 국가의 신뢰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는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순간 가치가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의 힘이다. 거래자끼리 주고받음으로써 거래가 완료되는 가치가 있는 자산은
현재의 최종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계약이 확정된 후엔 누구도 그 거래를 취소하거나 번복할 수 없다. 이게 바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계약에 하자가 있든 없든 조건이 충족되면 거래는 자동으로 완료된다. 이것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만든다. 전 세계에는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막 한가운데나 인구가 적은 오지에는 은행이 들어서지 않는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된다. 세계 인구의 4분의 1 정도는 은행 계좌 없이 살아간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법 때문에 여성과 아이들이 금융에 접근할 수 없고, 중국에서는 가난한 시골 주민들이 호적 없이 살아가며 은행 계좌를 갖지 못한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있다. 그리고 블록체인이 스마트폰과 만나면 그 자체가 은행이 된다. 블록체인은 중앙기관 없이도 신원 인증을 가능하게 만든다. 중앙기관은 언제든 정보를 독점하고 남용할 수 있다. 이런 중앙의 힘을 억제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은 신원 인증 없이 가치를 직접 이동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그 대표적인 예다. 스마트폰은 이제 단순한 기기가 아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이 발달한 나라에서도 잠재적인 금융 단말기다. 그런데 사회적 압력과 규제, 편견 때문에 활용이 미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 스마트폰을 뿌려놓은 선두주자 중 하나다. 이것을 단순한 기기로 보지 말고 잠재적인 금융 단말기로 인식해야 한다. 비트코인은 현재 가장 높은 신뢰를 받는 분산 장부로 어떤 국가의 규제나 환경에도 영향받지 않는다.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거래를 할 수 있다. 중앙기관의 개입 없이 거래가 완료되면 누구도 그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 이것이 비트코인이 현존하는 어떤 화폐보다 높은 편의성과 보안성을 제공하는 이유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미국 금융규제기관이 비트코인뿐 아니라 이더리움 ETF까지 승인한 것이다. 이더리움 ETF의 승인은 의미가 크다. 미국 정부가 이더리움의 창시자와 재단을 겨냥해 탄압할 수도 있었지만 그 대신 승인을 선택했다. 구글, 애플, 삼성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신뢰 기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그들만의 생태계와 강점을 활용해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 To be continued.